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중동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필 또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란에 핵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스톡스넷 이야기를 쭉 풀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오늘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스라엘, 이란 휴전했대요.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요, 요렇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오늘로써 휴전이 되었다면 짧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짧은 전쟁 속에서 미사일만 주고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싸움도 진짜 잘하는데 얘네가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해킹이 또 남다릅니다. 이스라엘 하면 해킹 기술이 세계 탑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그 진가가 드러났죠. 이번에 잠깐 짧게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진짜 무섭다 라는 게 미사일에서 나왔던 게 아니라 해킹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해킹을 잘하는 거, 얼마나 소름돋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해킹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과거에 헤즈볼라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킹으로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스마트폰을 포기했습니다. 삐삐 들고 다녔어. 야, 삐삐는 해킹 못하겠지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했죠. 삐삐를 터뜨렸어. 삐삐 안에 폭탄을 넣고 삐삐를 해킹해서 그 삐삐를 사용하는 헤즈볼라 멤버들을 삭제했습니다. 야,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날로그 또한 해킹해버리는 경지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킹으로 얼마나 기술력이 높은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마음의 준비 되셨죠? 이번에 이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진짜 이란에는 엄청난 해킹 공격이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란에서 존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200억 원어치 코인이 탈취당합니다. 근데 훔쳐가서 쓴 게 아니야. 좀도둑이 아니었어요. 그 코인을 들고 가서 접근이 안 되는 지갑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코인을 불태웁니다. 진짜 정신 나간 겁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라면 이 코인을 가지고 미사일도 만들고 하겠죠? 근데 얘네는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니네 코인 여기 있어 하고 눈앞에서 태웁니다. 코인 훔쳐서 소각해버려. 이게 순수 악이죠. 그 다음, 거래소만 해킹했는가? 아니죠. 이란의 국영은행을 해킹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란 국영은행 데이터를 삭제해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파 은행은 국제 제재를 우회해서 이란 국민의 돈으로 정권의 테러 대리 세력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군사용 핵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해온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테러한 겁니다 하면서 은행을 삭제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발 해킹이 엄청 많다, 우리나라를 향한 해킹 공격이 엄청 쏟아진다라고 한창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털렸던 사이트들, 엄청 작은 사이트들 혹은 연구의 사이트, 이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들이 털렸는데 여기는 목적을 가지고 나 세파은행 털어야겠네 텁니다. 이게 기술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파은행의 데이터를 삭제해서 실제로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세파은행 고객들이 계좌 접속도 안 돼, 인출도 안 돼, 카드도 안 돼, 결제도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거래소, 은행 해킹했으면 다 해킹했다고 봐야죠. 또 해킹할 게 남아있나? 이란 국영방송을 해킹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론전을 벌여요. 실제로 정상적인 방송이 아니라 원하는 방송을 트는 거야. 정부의 반기를 들 거를 촉구하는 특이한 영상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TV를 통해서 여론전도 같이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디도스는 당연히 있겠죠. 이스라엘의 디도스 6,700건 이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17일에는 인터넷 접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해킹들을 주도하고 있는 해킹 그룹이 프레더토리 스페로우라는 이스라엘 해킹 조직인데 과거에 이란의 제철소,
철도 시스템, 주요소를 공격해서 마비를 시켰던 전력이 있는 그룹입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이번에 전쟁이 짧았는데 이 짧은 새에 해킹 공격이 쉴 새 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란에서는 해킹 노이로제에 걸렸겠죠. 그래서 이란의 대응 방법, 반격이 들어갑니다. 이게 진정한 사이버전입니다. 휴대폰 금지령을 내립니다. 휴대폰을 쓰면 해킹을 당하니까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근데 컴퓨터 이거 그럼 다 쓰지 말라는 거야? 뭐야? 진짜 석기 시대로 가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욕을 따르진 못하겠죠. 휴대전화 어떻게 금지를 해? 휴대전화 써야지.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셀프 디도스에 나섭니다. 적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나를 친다. 전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란은 스스로 인터넷을 다 차단해버려요. 내 인터넷을 쳐들어오겠다고? 하지만 쳐들어와 봐라. 내 시스템은 이미 내가 없앴어. 물론 전쟁에서도 그 미사일 날리고 이런 것도 이스라엘이 훨씬 더 기술력이 좋고 좋은 무기들이 있겠지만 사이버전에서도 솔직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곳이 있나 싶긴 해요. 아무튼 압도적이었죠. 해킹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이게 실제로 뉴스에서 자잘한 사건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란을 향한 다양한 해킹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해킹 공격들이 기사로 다 다루기도 힘들 정도로 하루에 한 건씩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란을 향한 해킹 공격이라고 해서 기사로 이제 퉁쳐서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정보보안, 이제는 국방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는 전쟁하면은 해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진짜 전쟁을 봤죠. 그리고 진짜 해킹을 잘하는 나라의 전쟁을 봤죠. 그러니까 정보보안은 이제 국방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노말팅님,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국방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보보안 인력들을 길러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킹하면 돈을 주면 된다. 자, 이게 어디야? 북한, 중국, 러시아. 그러면 당연히 기술력이 높아집니다. 해킹을 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면 돼.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왜냐? 해킹 공부하면 잘 산다며. 그러면 누구라도 이 해킹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걸 못하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정보보안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 기술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회해서 기술력을 쌓는 거야. 그게 바로 정보보안 산업을 기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장 유망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에서 11개가 전부 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정말 유명하고 큰 사이버 보안, 정보 보안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정보 보안 산업이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산업이 큰 이유는 뭐예요? 정보 보안을 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로 몰리는 거죠. 그니까 기술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똑똑한 학생들이 나 공부 잘하는데 나 지금 수능 1등 됐는데 내 꿈을 뭐로 할까? 해킹이나 한번 해볼까? 해킹하면 좀 편하게 산다며 하면서 정보보안이라는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정보보안 인력의 실력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5, 1등급이면 무슨 생각해요? 의대 갈까? 어디 가지? 약대 갈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인데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정말 세계 수준급이죠.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의사니까 당연히 의료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보보안을 해서 여유롭게 살기는 힘들어요. 정보보안 업계에서 1등, 2등 이런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 나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막 배를 굶는다 그건 아니에요. 굶어 죽진 않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죠. 정보보안 직구는 조금 후순입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에게. 진짜 이 산업의 뜻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이 업계로 들어올 일은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일반인들을 해킹에 입문시켜. 그러니까 해킹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공부를 시작할 수준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전 국민이 해킹 교양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면 나중에 우리나라 위기가 온다? 전 국민이 해커가 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근성으로 보면은 위기가 오면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 공부와 병행해서 기초 해킹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해킹 기법들은 배우는 거야.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자기가 스스로 더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실력 올려가지고 뭐 활동하는 건 뭐 나중에 일인 거고. 왜냐면 애초에 해킹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킹 공부할 엄두를 못 내거든요, 보통. 한번 해봤으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공부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길 텐데, 해킹 공부를 안 해봤다면 진짜 이거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커요. 굉장히. 해킹은 진짜 어렵겠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못하는 게 큰데, 다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다면 필요할 때 스스로 찾아서 해킹 공부하는 거는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해킹 공부,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거 정말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룰을 깨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도 그냥 해킹을 교양처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그 공부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좀 영감을 주거나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 해킹 라이브에서도 다뤘던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해킹을 한다, 그 기법들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생각의 틀이 열리죠. 고정관념이 조금 탈피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해킹 공부는 누구든지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잠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저도 한번 노력해보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노멀틱이라는 채널이 있대 홍보도 좀 하시고, 해킹에 대해서 널리 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저를 보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건너 얘기해주고, 이런 해킹 기법이 있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대 하면서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